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포커스온의 티처 채연리 리아쌤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은 저 리아쌤과 함께 IGCSE MIP Physics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앞서 저 리아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 리아쌤이 누군지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여러분과 저 리아쌤이 어떤 커리큘럼, 어떤 과정으로 이 IGCSE MIP Physics를 공부하게 될지를 간단히 소개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리아쌤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저 리아쌤은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의과대학 의학과 출신이고 또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세종과학고등학교 세종사이언스 하이스쿨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또 한국물리올림피아드 금상, 한국물리인증제 1급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또 피직스 관련 리서치 프로그램, 과제 연구 등등에서 다수의 수상한 경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리아쌤의 피직스 실력만큼은 믿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학생들 이제 IGCSE MIP 들어가면서 Physics란 이 과목을 처음 본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아쌤이 Physics가 어떤 과목인지 이 Physics란 과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Physics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케미스트리랑 피직스가 어떻게 다르냐면 케미스트리는 정말 작은 이 아톰 사이즈, 모lecular 사이즈에서 주로 연구를 하는 반면에 피직스는 이 아톰 사이즈부터 이 astrophysics,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굉장히 큰 뭐 planet, 뭐 sun, stars 등등까지 정말 다양한 레인지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듣기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이 IGCSE MIP Physics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 중요한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아쌤이 이 IGCSE MIP 강의를 만들면서 계속 이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들, 나중에 IBAP를 대비하기 위해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들 위주로 쏙쏙 골라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PPT, 슬라이드, 교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 피직스는 이 사이언스 과목 중에서도 가장 베이시스, 이 기본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피직스를 잘 공부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다른 과학 과목들을 공부할 때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이 피직스를 공부했는지 선생님 학생 때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피직스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physics equal mathematics, 즉 피직스에는 정말 어려운 calculation만 나오는 줄 알고 그냥 physics, 이 물리 시간 때 배웠던 포뮬라, 공식들만 달달달 외우기 바빴어요. 그래서 시험 한두 번, 쉬운 시험에서는 이제 포뮬라에 숫자만 딱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니까 처음엔 나 좀 피직스 잘하는 것 같은데 싶었는데 이제 조금 문제가 꼬아서 나오는 조금 어려운 시험들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나 이거 분명 배운 것 같은데 문제가 조금 바뀌니까 어떤 포뮬라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어려움을 딱 겪게 된 거예요. 이건 왜냐? 선생님이 처음에는 해당 포뮬라가 나오게 된 그 과정, 이 공식의 유도 과정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physics equal calculation, mathematics 이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이 포뮬라를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피직스 현상들,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상들이 왜 그렇게 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피직스는 정말 한 번만 감을 잘 잡으면, 이제 시작점만 잘 잡으면은 나중에는 실력이 쭉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약간 이 피직스 점수가 잘 안 나왔다가 갑자기 쭉쭉쭉쭉 감을 잡아서 실력이 막 올라서 뭐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금상도 받고 뭐 물리 인증제 상도 받고 또 뭐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계속 이 물리 피직스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빨리 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잘 이 팁들을 많이 알려줄게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리아 쌤이 강의를 할 거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저 리아 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수업을 구성했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건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 강의를 딱 만들기 전에 학생들이 왜 물리를 어려워할까 먼저 고민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딱 알아야 학생들의 이 니즈에 맞게 잘 강의를 구성하고 또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쏙쏙 골라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생각을 해봤더니 먼저 물리는 일단 mathematic이 아니라고 해도 mathematic 실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해요. 네. 많은 calculation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mathematic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조금 물리 문제를 풀 때 이런 calculation 문제가 나오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물리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이 말인 즉슨 abstract해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뭐 force, energy, 뭐 magnetic field, 뭐 electricity 등등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고 뭐 분석하고 그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리는 이제 여러 개념, 여러 단원 간의 커넥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force를 배우고 나면은 그걸로 뭐 에너지 계산도 하고 뭐 electricity, 뭐 magnetic field, astrophysics 등등 다른 단원들에 계속 이 force라는 개념이 나와요. 심지어 이 force는 또 한 종류가 아니에요. force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서 각 단원마다 나오는 force의 종류도 다 이제 구분을 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렇듯이 여러 개념 간의 커넥션이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만 이제 개념을 놓쳐도 나중에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개념들이 헷갈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는 단순한 calculation이 아니라고 했죠. 물리는 굉장히 creative한 thinking을 필요로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출제되는 IGCSE에서 출제되는 문제들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긴 경우도 많고 뭐 다른 practical, experiment 관련한 creative thinking을 이제 요구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단순히 포뮬라를 띡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띵킹까지 갈 수 있는지 그 흐름을 이렇게 전달을 해줄 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선생님이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 이유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를 말해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저 리아쌤의 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저 리아쌤은 먼저 이 피직스의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한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기본기를 제대로 챙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거예요. 이 피직스의 경우 굉장히 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렇게 심화 개념까지 기본적인 법칙이나 원리에서
이렇게 쭉쭉쭉 개념이 연결되어서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foundation,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나중에 배울 심화 개념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원리, 기본적인 개념을 잘 다지고 간 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 피직스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추상적인 이 abstract한 개념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저 리아쌤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피직스의 예시, example을 계속 말해주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 abstract한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리아쌤의 PPT 교재를 잘 보면은 이렇게 사진과 그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PPT에 줄글 너무 많으면은 너무 헷갈리고 보기가 싫죠. 줄글만 많은 PPT를 볼 거면은 텍스트북을 그냥 읽지 뭐하러 인강까지 찾아서 듣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리아쌤은 여러분의 마음을 딱 알고 PPT에 최대한 간결하게 간단한 이 그림과 사진을 준비해 놔서 여러분이 이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교재를 구성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저 리아쌤의 강의에는 곳곳에 저기와 같은 이 노란색의 플러스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 플러스 표시는 뭐냐? 바로 이제 IGCSE, MIP에는 잘 배우지 않지만 나중에 IB나 AP에 가서 배우게 될 그런 심화 학습 내용이랍니다. 근데 teacher, 저는 아직 IGCSE, MIP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IB, AP 내용까지 공부하라는 겁니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IGCSE, MIP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에는 빠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냥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주지 않고 딱 결과만 외워라.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오히려 학생들은 갑자기 이 유도 과정,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결과만 외우래. 하면은 오히려 더 외워지지 않고 이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리아쌤은 이제 IGCSE, MIP 과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IB, AP에서 배울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결과를 외우기가 더 쉬울 것 같다. 이 개념들 사이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플러스 표시로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플러스 표시라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플러스 표시를 알아야지만 이제 이해가 더 쉽고 이해가 더 쉬우니까 암기도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플러스 표시로 표시된 부분은 IGCSE, MIP 과정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지만 IB, AP 내용 중에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커스온에 IB 관련 선생님들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IB, AP 담당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이 내용들을 검수해줬어요. 빠진 게 없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더 가르쳐도 되겠다. 이 정도는 배우고 와야 나중에 IB, AP 배울 때 더 이제 수월하게 배울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줘서 리아쌤이 다 그걸 캐치하고 수업 영상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IGCSE, MIP뿐만 아니라 나중에 배울 IB, AP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런 강의를 구성해봤어요. 네, 그리고 IGCSE, MIP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론들을 배우고 나면은 이 이론과 관련돼서 investigation, 이 실험을 하는 practical을 배워요. 이때 이 investigation은 이제 개념하고 실험 방법만 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investigation을 애초에 왜 해야 되는지, 이 investigation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일단 이거를 잘 파악해야 되고 이제 이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 어떠한 variable을 어떠한 equipment로 이제 측정, measure를 할지, 그리고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하고
또 더 나은 결과, 나은 실험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reliability 혹은 accuracy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다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IGCSE exam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서는 이런 practical을 이제 파란색 별로 표시해 놨는데 이 파란색 별 슬라이드가 나오면은 선생님은 실험 목적부터 실험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variable들에 대한 설명, equipment 등등 최대한 자세하게 이 investig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제 이런 practical 설명을 듣고 나면은 학생들도 직접 스스로 experiment planning을 할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이제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려 줄 거예요. 이건 MIP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MIP에서는 experiment,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 실험 설계 관련해서 아이디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practical 관련된 수업도 열심히 들으시면은 이제 시험 문제도 잘 풀 수 있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피직스는 개념만 잘 이해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이언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피직스의 경우 특히나 더 이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고 exam, 시험 점수가 이제 높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이 이론, 이 개념들을 어떻게 해서 이 시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알고리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챕터에 대한 이 questions, exercise question들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exercise question을 풀고 이제 선생님의 솔루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하면 좋은 답을 쓸 수 있는지 그 답안에 대한 해설까지 이제 강의로 준비해 놨는데 단순히 답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 어떤 개념, 어떤 이론을 떠올려야 하고 이제 단계별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다양한 exam에 대한 전반적인 이 문제풀이 팁들을 마구마구 뿌려줄 테니까 꼭 개념 강의만 듣지 마시고 이 exercise question 강의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exercise question에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거랑 직접 학생들이 선생님처럼 남한테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남한테 설명하고 이 개념에 대해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해야 이제 이 학생들이 제대로 이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구성들도 단순히 그냥 계산 문제 띡띡, multiple choice 띡띡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고심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만든 문제들이니까 꼭 풀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친구들은 지금 저 exercise 7 옆에 있는 빨간 별표가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리아쌤의 강의는 기본적으로 IGCSE 실러버스를 따랐는데 IGCSE에는 이제 페이퍼 1과 페이퍼 2가 있습니다. 네, 페이퍼 1과 페이퍼 2에서 배우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페이퍼 2의 내용은 빨간색 별표를 쳐서 슬라이드를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페이퍼 1과 2 모두를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가다 이제 페이퍼 1 내용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페이퍼 2 내용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페이퍼 1만 필요한 학생들은
저런 빨간 별표가 있는 슬라이드는 휙휙 넘겨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리아쌤이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모든 교육과정들을 잘 쪼개놨습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고르셔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아쌤과 함께할 이 IGCSE MIP Physics의 커리큘럼입니다. 네, 이 Physics는 총 8단원이 있어요. 각 단원 안에는 이제 몇 개의 lecture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뭐 4 lecture, 뭐 5 lecture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 큰 단원이 끝나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chapter question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chapter question들은 주로 뭐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chapter question들을 먼저 풀어보고 나중에 다 풀면은 이 chapter question solution 영상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솔루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본인의 답안이 더 완벽하게 이제 감점 없이 퍼펙트한 답안이 될 수 있을지를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tal 29 lectures 그리고 8개의 이 chapter question 영상으로 이 IGCSE MIP Physics를 완벽하게 이렇게 공부해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리아쌤의 IGCSE MIP Physics를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하냐 하면은 먼저 IGCSE MIP를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피직스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피직스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예습을 하고 싶다 싶은 학생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또 지금 학교에서 이미 IGCSE MIP Physics를 배우고 있지만 이제 학교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텍스트북만으로는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시는 학생들도 저 리아쌤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IGCSE MIP 과정이 아니더라도 이 IBAP Physics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동안 IGCSE MIP Physics를 조금 너무 대충 공부한 것 같아서 지금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네, 복습을 좀 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도 저 리아쌤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또 아까 이 노란색 플러스 표시로 IBAP 내용 중에서 이제 도움이 된 내용을 조금씩 포함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 IBAP 내용, 이 IBAP Physics의 내용을 조금 맛보고 싶다. 그 학교에서 배운 IGCSE MIP Physics보다는 살짝만 더 어려운 그런 Physics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저 리아쌤의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아쌤 강의는 기본적으로는 IGCSE의 실라버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MIP 배우는 학생들한테 좀 필요할 것 같은 내용, 그리고 IBAP에서 나중에 배울 내용들, 이것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쏙쏙 골라서 이 강의에 꾹꾹 담아서 넣어놨으니까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 싶은 학생들은 이제 나중에 저 리아쌤과 함께 IGCSE MIP Physics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 리아쌤이 누군지에 대한 소개와 우리 학생들과 저 리아쌤이 IGCSE MIP Physics를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게 될지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우리 학생분들 IGCSE MIP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약간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저 리아쌤이 시키는 대로만 잘 이렇게 따라와 준다면은 어렵지 않게 이 IGCSE MIP Physics 잘 마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강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